우리 21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답답합니다. 진짜 잠깐만. 21사단 이제 모 부대인데 이 부대는 3일 이상 연휴가 되면 간부 2명을 강제로 출근시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안전 체크리스트래. 화재 예방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대. 아니 연휴가 길어지면 안 나던 불이 납니까? 야 연휴가 길어지면 당직 근무자가 게을러집니까? 평일 주말은 당직 근무자가 하는데 3일 이상 되면 간부 2명이 화재 예방 임무가 부여돼서 출근을 해야 돼. 이중으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점프 뛰지 말라는 거죠. 내 눈앞에서 남아 있어줘. 21사단 땡땡 부대인데. 아니 규정이 없죠. 자기들이 만든 거죠. 아니 그럼 네가 출근하면 되잖아. 3일 이상이면 대대장이 출근하면 되잖아. 주임원사가 출근하면 되잖아. 아니 이게 뭐 대체 근거가 뭔데? 3일 이상 되면 부대에서 불이 나? 그러니까 근거는 이거예요. 옛날에 부대에서 불이 났대요 한번. 휴게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대 작년에. 알겠어요. 화재 발생한 이유가 뭔데? 화재를 낸 놈이 있는 거야? 방화였어? 아니면은 뭐 전기였어? 아니면 시설물의 문제였어? 아니면은 뭐야 도대체? 이유가 뭔데? 그 이유를 밝혀야지. 그러면 아니 당직 근무자 있잖아. 당직 근무자 그거 확인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콘센트 주변에 그을음이 있었다. 그럼 콘센트를 바꿔야지. 튼튼한 걸로. 다이소 거 말고 좋은 걸로 바꿔야지. 콘센트 주변에 그을음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집도 3일 이상 비우면 당신들 와가지고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아니 당직 근무자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당직 근무자 도대체 왜 있어? 당직 그냥 없애버려 이럴 거면. 당직은 왜 있어? 아니 3일 이상 되면 근거가 뭐냐고. 3일 이상 되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군대가 무식한지 이게 아는 거예요. 왜? 내 인건비가 아니잖아. 공짜잖아 공짜.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잖아. 그러면 너는 연휴 있으면 직원 출근시킬 것 같아? 출근시키면 돈인데? 돈 주면 출근시키지. 그래 출근시키려면 돈을 줘야지. 근거가 뭐야? 뇌피셜이야? 기분? 나의 기분? 연휴가 길어지면은 막 갑자기 콘센트에서 막 스파크가 튀나? 근거가 뭐냐고 근거가. 지휘관이 출근하면 되지. 3일 이상 되면. 지휘관도 책임이 있잖아. 왜 간부들 시켜? 콘센트가 발정 난다고 3일 이상 쉬면은? 진짜로 생각하는 꼬라지가 답답해요. 근거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고 도대체 뭔데? 공짜니까. 간부들은 공짜잖아 공짜. 아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거를 또 군수처에서 또 이거를 또 지침이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불이 날 수도 있지. 그럼 콘센트를 바꾸면 되지. 왜 사람을 출근시켜? 이 새끼들 진짜 일하는 꼬라지가 이게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자 슬픈 내용입니다. 군대판 기생충 10개월 무단 거주. 안 되겠다 이거. 슬픈 내용인데요. 군대판 기생충 15개월 무단 거주. 야 이 채널의 이 개새끼들. 기생충이 뭐냐 기생충이. 물론 영화 기생충 그걸 얘기한 거겠지만 이 기생충 BGM 써달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아마 영화 기생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남의 집에 조용히 숨어 사는 그걸 이제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기분 나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썸네일이잖아요. 썸네일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고 좀 어그로가 있어야 되니까 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저 기사를 나빠하지 마세요. 너무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문제점이 세상 위로 떠오른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저 기자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어그로 끌고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그래야 또 기자로서 또 되니까 어그로 끈 건데 아무튼 좀 마음이 아픈 제목입니다. 자 30대 군무원 A씨가 이제 부대 사무실에 무단 거주하게 됐고요. 내용은 군인 군무원은 사적인 용도로 국방 군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잠깐! 동작 그만! 뭐야 군인과 군무원은 사적인 용도로 국방 군사시설 사용할 수 없다고요? 지금까지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들이 개인의 친구, 동문을 데리고 와서 부대를 구경시켜주고 부대 회가에서 밥 먹는 것도 이게 부대관리 훈령에 17조 2에 걸리겠네요? 잠깐만. 아니 맨날 자기들 동문들 데리고 와가지고 술 처먹고 밥 먹고 자기 버스까지 해가지고 데려다주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뭐 부대 행사 해가지고 군인 가족들 뭐 데리고 오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 경험 안 해보셨어요? 부대 간부들 막 하는 거? 경험 안 해봤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모순이 있는데 지금 약간?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사적인 용도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내가 오늘도 제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안 돼. 자기 동기들 육사 동기들은 안 데리고 와요. 왜냐면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은 다 군인이니까. 네. 이 동기들 데리고 오는 게 있어. 뭐 출신 동기들 좀 많이 데리고 와. 자기들 뭐 이렇게 데리고 와서 행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 측에서는 알고도 경고했다. 이게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독신숙소 배정 전까지 15개월간 이어져. 결론은 뭐야? 이 친구가 독신 숙소를 받고 싶었네 대기하다가 15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간 거 아니에요. 포인트는 이거야.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군무원을 욕하고 막 시설에 머물렀니 욕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규정에 위반된 건 맞아요. 물론 맞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부대에서 살면 안 되죠.
자신이 생활관처럼 쓰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거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그런데 1년 넘게 15개월 동안 군무원한테 숙소를 배정해주는데 15개월이 걸렸다? 만약 현역 군인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기다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군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보세요. 이 친구는 마음이 앞서부터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대에 머물렀다. 자, 부대에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자, 부대에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얼마나 불편하겠냐? 거기에 TV가 있냐? 뭐 마음 놓고 누워가지고 컴퓨터를 할 수가, 인터넷 컴퓨터를 할 수가 있냐? 만약 남자 같았으면 가끔씩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걸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냐? 침대가 뭐 좋기라냐? 자기 뭐 물건을 사놓을 수가 있냐? 그냥 자기 거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와서 저 구석탱이에서 빨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인데 불편하게 15개월 산 건 이거 대단한 거지. 힘든 거야. 근데 아니 이게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 봐봐요. 만약에 내가 군무원이면 왔으면 집 보증금 한 500만 원 들어가죠. 거기다 월세 나가야 되죠. 거기다가 만약에 집이 우리 부대 근처가 아니야. 부대가 만약 외진 곳에 있다. 그럼 멀어요? 그러면 출퇴근이 안 되잖아. 버스가 없잖아. 군부대 버스가 안 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군부대 주변 버스가 없어요. 있더라도 막 1시간, 2시간 단위로 와. 그 출퇴근 못 맞춘단 말이야. 그러면 차도 사야 돼. 집 보증금도 내야 돼. 그럼 순식간에 들어가는 돈이 못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군무원이 처음 임용되면 보증금 못해도 500만 원짜리 살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못해도 200만 원짜리 산다고 치자. 보증금. 그치? 보증금 200만 원. 그러면 차 진짜 똥차를 산다고 생각하자. 한 300만 원. 못해도 500만 원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내가 군무원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셔틀이 없는 부대일 수 있죠. 왜냐면 이 부대는 예비군 부대여서 다들 이렇게 예비군들이 빠지면 할 거 없는 부대니까 셔틀이 없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여건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군무원 초임으로 가는 군무원이 모은 돈이 없고 제 집이 가난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대출이 강요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걸 또 어려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이 안 되는 개인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친구가 15개월 동안 이제 부대에 머문 건데, 이건 진짜 가슴이 아픈 사연이에요. 우리 군이 이걸 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전군 조사 한번 해야 돼요. 현역 지금 군무원들 중에서 숙소가 없어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군무원들이 얼마나 있는가, 혹은 지금 군인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분의 숙소를 군무원한테 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최소한 너무 숙소가 멀어서 출퇴근한다고 막 기름값을 막 한 달에 20만 원씩 쓰는 그런 부대가 있다면, 그런 부대는 우리 군무원들에게도 숙소를 배정해 줘라. 1인 1실이라도 부족하더라도 1인 1실이 어려우면 2인 1실이라도 초반에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주자. 규정화하고, 특히나 군무원들이 모집이 안 되는 외진 곳 있잖아요. 강원도, 화천, 양구 이런 외진 곳, 뭐 전라도나 경상도에도 외진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의 만큼은 우리가 군인들이 많이 빠졌으니 그 자리를 군무원들에게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보자라고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거를 저는 첫 스타트로 끄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걸 무조건 부정적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15개월 사니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의 첫 시발점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전 이분을 감히 우리 군무원의 처우 개선의 하나의 사건을 만든 분이다 라는 생각도 저는 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입니까 도대체? 과연 저 군무원이 죄인입니까? 군무원도 죄인이 맞죠. 근데 저 군무원이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저 숙소에서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 군무원들이 직구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저렇게 15개월 동안 군부대에서 힘들게 살았을까? 딱딱한 침대에서 제대로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15개월 동안 살았다는 거는 우리 군이 각성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 군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누가 죄인이냐고요. 이것은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군무원들 처음 들어가시면 처음 이게 들어가요. 차 집 보증금 들어가죠. 월세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차량 유지비 내야 되죠. 보험비 내야 되죠. 자, 만약에 집만 해결돼도 한 5, 60만 원이 세이브 돼요. 사실 군무원 지금 얼마나 모자랐냐면 한 5천 명이 모자라요. 군무원들의 40%가 면직을 합니다. 중간에 그만둬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군인들도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군무원들이 들어왔다가 면직을 해버리면요, 우리 군인들은 전투력 저하가 돼요. 왜? 군을 대신해서 군무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마음이 떠나가고 그들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임무 수행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이 건강하지 않은 조직이 되고 우리 국방력 강화에 악화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군무원들이 자리 떠났다? 그거 자리 비워둘 수 있습니까? 그 업무는 내가 해야 돼요. 우리 군인들이 해야 돼요.
군무원이 떠나가면 우리 군인이 해야 된다고. 결국 군무원이 자리를 비우고 군무원의 면직률이 높고 군무원의 공석이 5천이 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스스로한테 우리도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야 군무원 집도 안 나와. 불쌍하다. 아이고 저 바보 군무원을 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군무원이 처우가 좋아지고 우리 군인들도 같이 처우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군무원의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군무원이 그만두면 누가 할 건데 저거. 우리 군대가 공석이 있어? 우리 군대가 공석이 된다고 해서 그 임무 수행을 안 해? 안 하는 게 있어. 뭔 줄 알아요? 출장비나 뭐 지급하는 건 담당자가 없으면 안 해. 주는 건 안 해, 씨발! 갑자기 생각하니 열받네. 나 옛날에 진짜 그래. 만약에 출장비 주는 업무를 가진 군무원이 있다? 그 사람이 공석이다? 그럼 출장비 안 나오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돈 주는 건 안 써. 우리한테 주는 건 안 쓰고 부대에 돌아가는데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신경 쓰죠. 누군가 해야 되죠. 누군가 군인이 대신 해야 됩니다. 아시죠? 아무튼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안 좋으면 우리 군인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같이 상생하는 관계예요. 같이 바라보고 우리가 얻는 거 있으면 군무원들도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만약에 좋은 게 얻었다 그러면 군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캠프화밖에 답이 없다고. 캠프화가 김상호가 그냥 달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는 우리 군의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캠프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캠프화도 지금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단순한 제가 미래의 지향성 뭐 보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캠프화는 지방 소멸과 그 다음에 부대 통폐합과 부대를 합리적으로 부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떠한 제시도 막아낼 수 있는 캠프화란 말이에요. 모든 부대를 캠프한다는 게 아니라 GOP나 그런 현장에 임무 있는 부대는 파견직으로 놔둬야 되죠. 그걸 거기가 철수하면 안 되죠. 하지만 후방부대나 군무원들이 있는 조직은 캠프화를 해서 군무원들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따로 분리를 시켜주고 군인은 전투 임무 수행할 수 있게끔 따로 만들어주고 당직 근무도 통폐합하고 배럭이라고 하는 미군들 배럭이라 그래요. 생활관을. 그래서 배럭이라는 생활관 만들어서 병사들이 퇴근하고 지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지들끼리 주먹 다짐을 하든 뭘 하든 지들끼리 뭐 밤새 뭐 핸드폰을 하든 뭐 하든 그거는 본인들의 책임으로 성인이니까 성인답게 풀어주고 간부들도 퇴근하면 작전 이외에는 신경 안 쓰고 그러한 부대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군인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고 싸우는 거에만 집중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캠프화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아무리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돈 아무리 쏟아붓고 아무리 뭐 해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언발에 오줌 누기란 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서 군무원들의 생활 만약에 군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저 부대가 광명시나 아니면은 뭐 서울 사당에 있는데 저지랄 떨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게 맞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야, 너 군무원 집 안 주는 거 알았고 사당에서 근무하는데 그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 그건 맞아요. 저 부대가 만약에 사당에 있는 수방사였다. 근데 저 군무원이 15개월 동안 저기 살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 왜냐? 거기는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이는 없는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외진 곳에 근무했다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새로운 방침이 나와야 돼요. 이제 군무원은 우리의 떼어낼 수 없는 조직이 됐고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점점 우리 군의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이 됐습니다. 군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군의 국방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군무원이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하고 군무원이 그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보직을 다시 재정비하고 지금 군인이 해야 될 일을 대체한 군무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군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히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분리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군무원이 부담해야 될 부분, 군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 정확히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무원이 군인에 대한 리스펙을 가지고 또 군인도 군무원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에 대한 리스펙을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데 이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내가 하는 일을 군무원이 하고 군무원이 하는 일을 군인이 하니까 이게 서로 욕하는 거. 서로 군무원 새끼들은 저래서 한대 또 군인 새끼들은 무식해서 한대 군인 저 멍청한 놈들 서로 이렇게 분노하고 불신하는 조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건강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제가 군생활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군무원들 보면 정말 리스펙했어요. 저희는 공병부대에 있다 보니까 기술직 군무원분들 계셨는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이 기술을 쌓아온 분이라 그냥 어마어마했어요. 심지어 그때는 군무원분들 연세도 있으시니까 관심병사를 케어도 해주셨어요. 그때는 대대장님이 관심병사 케어하세요가 아니라 군무원분이 이 친구가 우리 수송부에서 근무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맡아서 상담하겠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그 군무원분들이 우리 군인들 훈련 나간다고요? 내가 당직 근무 설게요. 그랬다니까 진짜로? 내가 할게. 그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세요가 아니라 군무원분들이 내가 해줄게. 그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군무원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우리 부대 수송부에 있는 저 병사 내가 케어할게요. 소대장님 내가 쟤랑 얘기 좀 많이 할게. 진짜 옛날에 그랬어.
배려, 군인들을 위한 배려. 우리도 군무원들한테 배려했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리스펙하고. 군무원분들이 야 군인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우리도 군무원분들 기술직이니까 우리도 공병들 뭐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 서로 존경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실 군무원들의 진입장벽도 너무 낮아요. 미안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버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있고 그리고 현직으로 근무했던 현역들이 군무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 문화가 너무 지금 지금 뭐 과도기겠지만 너무 이 문화가 정립도 안 되고 어떤 놈은 경례를 하지 않나 어떤 군무원은 충성! 딱 해놓고 예! 저는 군인입니다. 군무원이 지휘관한테 선배님 제가 상무가 잘 지냈어? 아, 예 충성! 야 너 군무원 아니냐? 군무원이 왜 경례를 해? 아니 그래 같이 근무하면 군인이죠! 충성! 그런 군무원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군무원에 대한 얘기도 안 들어주고 지가 군인인 줄 아는 군무원들도 있어요. 병사들한테 너 왜 경례 안 해? 그런다고 군무원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이 너무나 이 많은 이 혼잡한 유입들이 들어오고 막 정신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빨리 정립해줘야 돼요. 정말로 빨리 이것도 솔직히 지휘서신이 내려와야 돼요. 군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많이 병들어 있어요 이 조직이 진짜로. 정말로 군무원 대혁신도 가져와야 돼요. 혁신 토론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무원이 정확히 군무원의 임무 수행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줘야 돼요. 자,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부대 편제 변동이 군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장교 부사관 숫자가 모두 군무원으로 개편된 사항들이 대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직업군인이 해야 될 일을 군무원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군무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부대는 군무원들한테 숙소를 제공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예비군 훈련대 부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4분의 3 이상이 군무원입니다. 전 간부의 절반 이상이 예비전력 담당 군무원들입니다. 이야기 드릴 거는 예비전력 담당자들이 부대 생활을 해봤을 것으로 추측되면 대부분 대위 출신이거나 뭐 중사, 상사 출신들이죠. 소령 출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5급에서 7급이 있습니다. 제 후배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저랑 친한 선배님도 실제로 예비전력 담당 군무원이세요. 저랑 엄청 친한데 이들은 최소 6년 이상 군생활을 한 혹은 10년 이상 군생활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너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예비군 훈련이 주 임무나 해당 일에 휴가를 써버리고 육아휴직을 쓴다거나 당직 휴부를 한다거나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훈련 없는 날을 출근해서 부대에서 휴식 오후 내내 취침하는 사람들도 있고 금요일 저녁에 있는 날에는 훈련도 안 하고 집에 가고 나머지 통제는 현역 및 일반 군무원 조교들이 진행하고 예비군 지휘관들이 했던 임무 중에 예비군 훈련에 대한 임무만 하는 것인데 그 임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든 교육 통제는 다 조교가 하고 우스갯소리로 이들은 교관이 아닌 평가관이라고 지칭한다. 평가만 한다. 현역들이 후배가 많으니까 통제가 안 될 뿐더러 중령 지휘관이 후배일 시에 선배에게 쩔쩔매고 지휘관이 무슨 약점 잡힌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다. 부대가 아닌 개인이 우선이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나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휴일 전체가 통과라는 5급 과장은 휴가를 가버리고 휴일 훈련 전투 휴무 시 본인도 휴무를 진행하고 이거 뭐야 도대체. 부대 규정,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부대 내 세력을 형성해서 본인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나쁜 놈이라고 몰아간다. 그리고 본인들 사이에서 1년 병가 30일 안 쓰면 바보 취급한다. 휴가를 병가로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하루 휴가를 진행하고 연가 미사용으로 연가 보상비를 받고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출근하고 초과 근무 찍고 뭐 이외에도 엄청 많다. 훈련대 군무원들 상급 부대에서라도 일부러 숙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얼마나 얄미우면 그렇게 하겠냐. 선배님 숙소 문제는 국방부 해결할 문제인 것 같다. 편제 변동이 있으면 법령 규정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예비전력 군무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아닌 분들도 많지만 정말 저같이 같이 있으면서 힘든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부 많이 동의합니다. 왜냐면 막장인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느 조직이든 막장인 상은 많거든요. 이 막장을 막으려면 철저한 규정밖에 없어요. 철저한 규정, 감찰 활동을 확실히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징계하고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찰 활동이나 우리 육군의 암행어 사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게 감찰이거든요. 근데 감찰이 너무 찌들었죠. 그러니까 국방부 직할 감찰을 만들어야 돼요. 국방부 장관 직할 감찰. 그래서 국방부 장관한테 직보할 수 있는. 거기는 좀 부사관으로 채워 출신 없게. 거기 리더를 상사급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다 쑤시고 다닐 수 있게끔 계급장 없이 군무원으로 가든가. 감찰도 끼리끼리잖아. 그러니까 군인 출신 하면 안 된다고. 감찰도 민간인 출신으로 하든가 아예 생짜배기 군무원으로 그냥. 자 아무튼 감찰 장교도 관심 없죠. 다 소령이고 하니까. 벨벨님 반갑습니다. 아휴 답답합니다. 저런 군무원들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건데 저런 군무원들이 대부분 누구야? 현역 출신이다. 이게 아는 게 무섭다고. 아는 게 현역 출신들 이러면 안 돼요. 선배님들 형님들 진짜 이러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그리고 상근 예비역 다 없애버려야 돼. 상근 예비역도